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ERP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2년 3회차 실무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실무 기출문제 DB는 웹파드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파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로그인은 아이디는 ERP 게스트, 아무는 ERP 1234입니다. 네, 해서 내리기 전용에 가시면 프로그램 및 기출 DB에 들어가셔서 2022년 3회차 네, 이 부분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받으시면 압축되어 있어요. zip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압축 풀기를 하시고 복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는 미리 받아뒀습니다. 네, 미리 받아서요. 제가 기본 폴더에다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 폴더 하셔도 되고 바탕화면에 두시고 하셔도 됩니다. DB 툴 버튼을 눌러서 네, 여기에 DB 복원을 누르시고 저는 기본 백업 폴더라는 곳에다가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여기 5월 정기 기출 DB 만약에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두셨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바탕화면에 두셨다면 다른 백업 폴더 복원을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폴더 위치 선택하셔서 그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네, 하시면 DB 복원이 완료됐죠. 네,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들어가실 거고요. 로그인은 1001번 회계 1급 회사 A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하실 때요. 홀수 회차는 로그인을 1001번 회계 1급 회사 A 김은찬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짝수 회차는 1004번 회계 1급 회사 B 김은찬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부터 로그인 해볼게요. 네, 회사 코드는 1001번 회계 1급 회사 A, 사원은 김은찬 사원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저희 문제 보시면 1번 다음 거래처 중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설정해 놓은 거래처는 어디인가 라고 했어요.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일반 거래소 등록 들어가셔서 조건 검색을 클릭하시고요.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검색을 하시면 네,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사용은 유신상사네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유신상사 부분입니다. 네, 답은 4번 유신상사.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132번 대손 충당금은 131번 선급금의 차감 계정이다. 네, 우리 이거 계정 과목 등록 메뉴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은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네, 대손 충당금 계정 앞번호에서 차감입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봐야겠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31번 아래 132번 대손 충당금은 131번에서 차감이라는 거. 네, 그럼 일단 계정 과목 등록 들어가 볼게요.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 네, 1로 들어가도 되고요.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 당자자산 펼쳐서 보시면 130 네, 아래쪽에 있죠. 132번의 대손 충당금은 어디에서요? 131번 선급금에서 차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정 구분이 차감 관련 계정은 131번 선급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기 2번은 146번 재고자산이죠. 네, 146번 상품 계정은 프로젝트별로 이월하도록 설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면이 아래쪽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당겨 볼게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2월 항목에 선택되어 있죠. 그럼 프로젝트별로 2월 하도록 설정한 거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11번. 네, 여기 제조원가 펼쳐서 511번을 보시면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죠. 세목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목 설정이.
4번 10400. 그럼 당좌자산 쪽에 10400 기타 재금 계정은 관리 항목으로 프로젝트를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아래에 관리 항목 쪽에 보시면 프로젝트는 없죠? 네, 그러면 프로젝트를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승인 전표의 상태를 미결로 변경할 수 있는 사원은? 이라고 했어요. 미결로 변경하시려면 어떤 메뉴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네,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용자 권한 설정을 들어가 볼 겁니다.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용자 권한 설정 들어가시고 모듈 구분은 회계 관리하시고요. 요 사용 가능한 메뉴에서 전표 승인 해제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김은찬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없겠죠. 유지연 없고 조민지 없고 김민준 없고 배윤미 없습니다. 그래서 김은찬 사원이 되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당사는 거래처에 거래처 분류를 등록하여 관리하던 중 영은실업의 거래처 분류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영은실업의 거래처 분류를 강남구로 입력하고 주한국생산 본점에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거래처 분류가 강남구인 거래처 중 채권인 외상매출금과 채무인 외상매입금 잔액이 모두 존재하는 거래처를 조회하면 어디인가? 일단 강남구라는 거래처 분류를 먼저 등록하셔야겠죠? 그러면 일반 거래처 등록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의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의 일반 거래처 등록이고요. 네, 영은실업은 코드가 1번이니까 제일 위에 있죠. 네, 여기에 거래처 분류를 F에 눌러서 강남구 하시고요. 강남구로 변경됐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채권과 채무, 즉 외상매출과 외상매입금이 모두 있는 거래처죠. 그러면 회계관리 전표장부관리에 채권, 채무, 잔액 조회서를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서 채권, 채무, 잔액에서요. 회계 단위는 어디고요? 회계 단위는 한국생산 본점. 한국생산 본점 선택하시고 기준 일자는 2022년 6월 30. 네, 조회합니다. 그럼 채권 채무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여기 보이시죠? 한눈에 보기 위해서 조금 편집을 해볼까요? 네, 자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보셔도 돼요. 바드럼 숨기고요. 미수금 숨기고 네,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놓고 보시는데 거래처 부분이 거래처 분류 강남구를 조회해야 되죠. 조회 조건을 하나 더 줘야죠. 강남구 조회. 네, 했을 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모두 있는 거래처는 어디예요? 주식회사 중원이네요. 네, 여기 제가 요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붙여서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도로 봐도 보이시죠? 그래서 답은 중원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번. 주한국생산 본점은 주식회사 하진테크의 매출 후 2022년 4월 25일에 수취한 어음 자가 2022-04-002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받으려 한다. 아래 조건으로 할인받을 경우 할인료에 대한 회계 처리의 개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인일은 2022년 5월 31일이고요. 할인율은 연 13% 월할 계산 매각거래입니다. 그럼 매각거래면 할인료는 뭘로 처리하시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니까 이자 비용 나온 건 일단 답이 아니죠. 그럼 할인율을 계산하시려면 금액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까지 할인일로부터 만기까지 몇 개월이 남았는지 알아야 되죠. 월할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바드럼 명세서 들어가셔서
네, 언제 수금한 걸로 되어 있어요? 4월 25일에 수금한 걸로 되어 있네요. 2022년 4월 25일. 2022년 4월 25일 했을 때 하진테크. 네, 그래서 여기 어음번호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자가 2022-0400이 되어 있고 만기 일자가 언제예요? 8월 31일이고요. 금액은 2,750. 그럼 할인료는 2,750만 원. 네, 2,750만 원 곱하기 할인율이 연 12% 곱하기 5월 31일이면 만기 8월 31일까지는 6월, 7월, 8월이 되는 거죠. 3개월 12분의 3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계산기 꼭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했고요. 우리 프로그램 계산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계산기는 사용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2,75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은 8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만큼이 뭐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82만 5천 원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당사는 2022년 5월 15일부로 2022년 5월 지급수수료,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로 편성된 회계팀 예산 금액 중 50만 원을 회계팀의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인 차량 유지비로 예산을 전용하기로 하였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지급수수료에서 차량 유지비로 전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작업하셔야 돼요? 지급수수료에서. 그래서 예산 전용 작업을 수행한 후 5월 회계팀의 차량 유지비의 집행률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합니다. 그럼 일단 무엇을 먼저 하고요? 예산 조정을 먼저 하시고 집행률은 어디 들어가시면 예산 실적 현황이나 아니면 예산 초과 현황에 들어가시면 집행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예산 조정을 먼저 할 겁니다. 회계관리에 예산관리에 예산 조정 입력 들어가셔서 회계팀의 계정 과목은 지급수수료 800번대 지급수수료죠. 네, 여기에서 조정합니다. 며칠자로 5월 15일부로 2022년 5월 15일부로 5월분 지급수수료에서 예산 전용을 합니다. 네, 어디로?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인 차량 유지비 회계팀 얼마를 50만 원을 조정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물어봤어요? 5월에 차량 유지비 집행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산관리의 예산 실적 현황이나 여기 보면 집행률 있죠. 또는 예산 초과 현황에 가셔서 언제에 대한 5월에 대한 2022년 5월, 2022년 5월 네,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하셔서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의 차량 유지비입니다. 네, 집행률은 몇 %요? 56%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예산 실적 현황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2022년 5월, 2022년 5월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해서 보시면 차량 유지비였죠? 차량 유지비 몇 %요? 여기 누계는 여기 조회기간 전체고요. 당월은 마지막 월에, 조회기간 마지막 월에 있는 거예요. 지금 5월 했으니까 동일하게 56%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하셔도 동일하게 56%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주 한국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던 중 1001번 광주공장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분류가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1001번 광주공장의 프로젝트 분류를 남부로 변경 후 한국생산 본점에 2022년 상반기 동안 프로젝트 분류가 남부로 설정된 공장에서 지출한 여비교통비 판매 관리비에 대한 여비교통비를 찾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일단 프로젝트 분류를 먼저 변경하셔야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등록에 들어갈 겁니다.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프로젝트 등록 들어가시고요. 광주 공장에 프로젝트 분류를 중부가 아니라 어디로? 남부로 바꿉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광주 공장 남부로 바꾸셨죠. 그럼 관리 항목별,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요. 프로젝트 분류별이었죠. 예, 프로젝트 분류별에서 한국생산 본점에 대해서 네, 남부이고요. 기간은 상반기, 2022년 상반기 하시고 조회하신 다음에 여비교통비. 네, 여기 여비교통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얼마예요? 250만 원 계산됐네요. 네, 250만 원. 그래서 답은 네, 3번 250만 원입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L3 코드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으로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 한국생산 본점에 2022년 6월 한 달 동안 822번 차량 유지비 발생 금액이 가장 큰 차량은 무엇인가? 우리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 항목 원장을 들어가 봅니다.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관리 항목 원장 들어가시고요.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관리 항목은 L3 업무용 승용차. 네, 관리 내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하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선택하시고 기간은 6월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계정 과목은 822 네, 차량 유지비에서요. 발생 금액이 가장 큰 차량, 단기 증가에서 가장 큰 차량은 25만 원으로 29아예 890입니다. 29아예 890이 네, 29아예 890이는 4번이네요. 문제 9번입니다. 주 한국생산 본점에 2022년 6월 30일 현재 현금 계정에 가용자금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 가셔서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자금 현황 들어가시고요. 6월 30일 현재 한국생산 본점에 2022년 6월 30일 네, 자금 계정은 현금 계정. 네, 하시면 가용자금 금액은 얼마요? 29억 5,361만 2천 원입니다. 29억 5,361만 2천 원. 네, 그럼 답은 3번이네요.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주 한국생산 본점의 2022년 5월 20일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5월 20일 거래 내역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5월 20일이니까 1계표 들어가 볼게요. 1월계표의 1계표에서 한국생산 본점이고 날짜는 2022년 5월 20일만 조회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1번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지급 임차료 지출액. 제조원가의 지급 임차료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럼 1번 맞죠? 2번 정우실업 유한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1,100만 원에 매입했대요. 그럼 상품 매입한 것, 네, 상품 1,100만 원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전표가 보여요. 이제 전부 다 정우실업과 거래하셨죠? 네, 300만 원, 800만 원, 그럼 1,100만 원을 정우실업 유한회사에서 매입하신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유신상사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매입 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자, 원재료 부분입니다. 근데 여긴 더블 클릭 안 해봐도 되는 게 전액 현금 결제라고 했는데 현금 라인에 금액이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죠. 네, 그래도 더블 클릭해보면 유신상사도 아니고 누구로부터요? 정우실업으로부터 매입을 했고 결제는 뭘로 하셨나요? 지금 요거 한 번 더 전표 수정 버튼 눌러보시면 네, 외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보기 4번도 마저 확인해 볼게요.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175만 원이죠. 이건 전액 현금 라인에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맞죠? 네, 그래서 10번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네, 전액 현금 결제가 아니라 전액 외상이었고 유신상사도 아니고 정우실업이었습니다. 11번 문제. 김민준 사원이 작성한 승인 전표 중 한국생산 본점에 2022년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현금 출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금 출금액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현금 출납장 들어가 볼게요.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현금 출납장 들어가시고 지금 김민준 사원이 작성한 이라고 했으니까 결이 사원별로 들어가셔서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기표 기간은 1월 한 달. 네, 결의 사원은 김민준 사원입니다. 네, 그랬을 때 현금 출금액, 예, 여기 출금액 얼마 있어요? 101만 원이 있네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현금 출납장 들어가셔서요. 결의 사원별 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 4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22년 3월과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들어가시고요. 고정자금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고정자금 등록이 되어 있죠. 문제가 4월과 3월을 비교해서 4월에 지출되는 금액이 3월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감소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네, 두 번째 건 3월 31일까지예요. 4월에는 지출되지 않는 부분.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임대료 빼고요. 임대료 빼고 요 세 가지가 지출 내역입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일반 경비는 3월까지만 지출되고 4월부터는 지출되지 않죠. 그럼 얼마 감소한 거예요? 200만 원이 감소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네, 200만 원 감소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의 2022년 하반기 중 외상 매출금을 반제한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되죠. 네,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고요.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네, 기간은 2022년 하반기. 조회해서 외상 매출금을 반제하면 어디에 들어와요? 대변에, 즉 감소금액이죠. 감소금액. 그럼 이 감소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했어요. 어디가 가장 큰가요? 4억 8,500만 원이 가장 크죠? 네, 어디예요? 영은실업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14번 문제. 주한국생산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생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번호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가셔서 회계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에 들어가셔서 네, 한국생산 본점입니다. 네, 조회하시면 생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번호 38가에 4990입니다. 네, 38가에 4990은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5번입니다.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예요.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입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 내역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가셔서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보면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수치 명세서가 있고요. 네.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현금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서 확인하면 되고, 네, 지금 사업장은 춘천지사,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조회 불러오기 하시면, 네, 고정자산 매입세액 얼마예요? 5만 원이죠?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5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16번입니다.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는 수출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을 충족하여 수입세금 계산서 전표 입력 시 사유 구분을 입력하였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 신고서에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 항목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장은 춘천지사입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고요.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네, 그리고 기간은 1기 확정. 네, 4월부터 6월입니다. 불러오기 해보시면 여기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 세액이 얼마 있어요? 30만 원 있습니다. 네, 저장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하셨어도 상관은 없고요. 네, 답은 30만 원이니까 3번이 됩니다. 17번 문제,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에 작성될 수출재화의 외화 금액은 얼마인가? 네, 그럼 수출실적 명세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수출실적 명세서 부분이고요.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기간은 1기 예정. 네, 조회하시고 불러오기 해보시면 네, 외화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되는데 전체 USD 달러이고요. 전체 외화 합계는 41,000달러입니다. 네, 그럼 답은 41,000달러는 2번에 있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2022년 10월 3일 한국생산 춘천지사는 신흥전자에서 기계장치 200만 원 부가세 별도의 외상으로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해당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 후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흥전자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 매수를 조회하면 몇 매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상 전표 입력을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거 세금계산서 입력을 하시면 입력하기 전에 신흥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매수를 조회하고 이거 한 매 추가하셔도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표 입력을 하고 보셔도 되고 세금계산 합계표를 미리 들어가서 조회하신 다음에 이 한 매를 추가하면 몇 매가 될 것인가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표 입력하기 전에 확인해 볼게요. 네, 회계관리의 부가가치세 관리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이고요.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네, 기간은 2기 확정입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조회하신 다음에 네, 전부 다 전자 쪽에 있네요. 신흥전자에 한 매가 있죠. 그럼 지금 10월 3일 세금 계산서 수찬건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어떻게 돼요? 2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답은 2번. 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하시려면 원래 전표 입력을 하고 해야 되죠. 네, 그럼 보시면 전표 입력을 하고 다시 조회를 해볼게요. 회계관리의 전표장부관리의 전표 입력. 네, 춘천지사예요. 그럼 회계 단위도 춘천지사로 바꿔야 되고요. 사업장만 바꾸시면 되니까 회계 단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춘천지사 할게요. 하시고 날짜는 10월 3일. 네, 5번 매입부가세. 거래처는 신흥전자. 전표 유형. 네, 사업장 2000번 사업장. 세무구분은 20일 과세 매입. 네, 공급가액은 200만원. 네, 그리고 기계장치니까 원래는 이거 뭐 해야 돼요? 고정자산 과표도 작성해야 돼요. 공급가액 200만원. 네, 그리고 외상 매입했어요. 그럼 미지급금에 두시고 적용해서 기계장치로 바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뭘로? 미지급금으로.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네, 불러오기 해보시면 신흥전자의 2매라고 표시가 되죠. 근데 어때요? 전표 입력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 입력하게 되면 조회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입력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다 수정하려면 시간이 걸리시죠. 네, 그래서 이 경우 아까처럼 미리 조회하고 한 매를 추가하면 몇 매가 될까? 이렇게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매였습니다. 19번 문제. 주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 중 기계장치의 매입세금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여기는 뭐였어요? 2기 확정이었어요. 네, 여기는 1기 확정이죠. 기계장치 매입세. 만약에 이 부분이 18번 문제가 19번과 연결이 됐다라면 네, 무엇을요? 18번은 반드시 전표 입력한 후에 19번 문제까지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저희 문제가 보면 대부분 앞에 문제가 뒤에 문제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지금까지 현재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문제 입력 안 하고 네,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추정해서 답을 찾아서 2번이라고 하시면 정답 처리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 보면 기계장치의 매입세, 그러면 프로그램에 어디 가시면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들어가셔서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이고요. 춘천지사. 그리고 1기 확정입니다. 그럼 4, 5, 6. 네, 조회하셔서 불러오기 했을 때 여기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매입세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20번입니다. 주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명세서는 춘천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는 뭐 있어야 되고요. 16번 수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려면 일단 20일 과세 매입이나 24
매입 불공제, 25 수입은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11 과세 매출이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24 매입 불공제 1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무 구분이 각각 여기서 없는 세무 구분을 찾으면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 명세서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 매출장 가서 확인해 볼게요. 회계관리의 전표장부관리의 매입 매출장에서 세무 구분별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세무 구분별에서 사업장은 춘천지사, 기간은 1기 예정이고요. 일단 1번과 3번은 매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출력 구분을 매출을 먼저 조회해 볼게요. 세무 구분 그냥 전체적으로 해볼까요? 출력 구분 전체로 놓고 조회해 볼게요. 그럼 11 과세 매출이 있네요. 그러면 3번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작성해야 되고요. 13번 면세 매출은 계산서 합계표, 매출차별 계산서 합계표. 16번 수출이 있다는 얘기는 1번의 수출 실적 명세서도 필요하고요. 17번 카드 매출은 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기표 작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20일 과세 매입이 있다는 얘기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4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24번 매입 불공제가 있어야 되는데 24번이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 명세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요. 주 한국생산 본점은 고정자산 등록 시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관리하던 중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등록된 1톤 트럭. 1톤 트럭에 프로젝트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자산의 프로젝트를 서울 공장으로 등록 후 한국생산 본점 2022년 결산 시 제조 원가 보고서에 계상할 서울 공장 프로젝트로 등록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요. 요거 프로젝트를 서울 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감가상각비 현황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회계관리의 고정자산 관리의 고정자산 등록에서 한국생산 본점이었고요. 자산 유형은 차량 운반구 했을 때 요 1톤 트럭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서울 공장 이렇게 1톤 트럭에 대해서 프로젝트 서울 공장을 누락된 걸 등록을 해주고 어디 갑니까? 고정자산관리의 감가상각비 현황 가셔서요. 프로젝트별 탭에서 프로젝트는 서울 공장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 기간은 2022년 결산시니까 1월부터 12월. 조회하시면 감가상각비 얼마요? 600만 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더 보시려면 제조 원가 보고서에 계상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총괄 탭에서 여기 본점이고요. 경비 구분은 500번대 하시고 프로젝트는 서울 공장. 이렇게 하셔야 좀 더 정확하죠. 기간은 1월부터 12월 조회 했을 때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600만 원입니다. 22번 문제. 주 한국생산 본점의 2022년 1분기 제조원가 보고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분기니까 그냥 원가 보고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간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1분기라서 얘가 만약에 3, 4분기다, 3분기다라고 하면 딱 그 분기만 봐야 되니까 기간별로 들어가셔야 되지만
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니까 네, 어디서 그냥 원가 보고서에 들어가도 돼요.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원가 보고서에서 한국생산 본점이고 1기는 2022년 3월 31일로 조회하시면 되죠. 네, 그랬을 때 1번 2월 된 제공품 금액. 2월 된 제공품 금액은 기초 제공품입니다. 200만 원. 그런데 24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죠. 2번 1분기의 원재료 매입액. 네, 1분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요? 7,80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럼 요건 맞죠? 그럼 옳은 거니까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보기 3, 4번도 확인해 보시면 노무비로 지출된 금액은 1억 7,350만원입니다. 근데 1억 7,15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노무비가 증가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네, 이 부분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네, 23번 주한국생산 본점은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22년 1월 말 현재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료비의 실제 소비 가격이 단위당 2,000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350만 원일 경우 실제 재료 소비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산재료 입력에 들어가서요. 1월 말 현재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5,350만 원 입력하면 원재료 비가 계산될 거예요. 그 원재료 비는 단위당 원가 2,000원의 소비량을 곱한 값이 될 거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회계관리의 결산재무제표 관리의 결산자료 입력. 네, 1월 한 달. 네, 본점에 대해서 1월 한 달을 했을 때, 네, 원재료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일 때? 5,350만 원일 때. 네, 이걸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원재료비가 얼마 돼요? 2억이 되죠? 네, 요 2억은 어떻게 돼요?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지금 단가가 얼마요? 2,000원이에요. 그럼 수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2억을 2,000으로 나누면 되죠. 네, 2억 나누기 2,000 하시면 네, 수량은 10만 개가 되네요. 10만 개 곱하기 2,000 하시면 2억이 되죠. 네, 그래서 답은 10만 단위 1번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요. 주한국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여 원가 보고서를 산출한다. 2022년 6월 한 달 동안 원재료가 타 계정으로 대체된 공장은 어디인가? 라고 했어요. 프로젝트로 관리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들어갑니다. 네, 회계관리의 전표장부,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셔서 프로젝트별, 네, 본점이고요. 프로젝트는 전체를 선택하시고 6월 한 달 동안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간은 6월만 선택을 하시고 조회, 확인 했을 때 타 계정으로 대체된 공장 어디 있어요? 부산 공장 하나죠? 네, 이 부분입니다. 부산 공장 하나.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조 경비 중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한국생산 본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 경비 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원가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네요. 네,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기간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월별로 보시고요. 본점인가요? 네, 본점 7월 한 달 동안.
그럼 여기 7월 한 달만 선택. 네, 7월 한 달만. 우리 원가 보고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날짜를 마지막 날짜 하나만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7월 30일을 하면 1월부터 7월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별 보고서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조회하셔서 확인. 제조 경비 중이라고 했죠. 네, 그럼 이 제조 경비엔 지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비 있습니다. 무엇은 없어요? 지급 임차료는 없네요. 네, 지금 여기 보기에 보시면 네, 지급 임차료는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2년 3회차 실무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